여러분들, 자소서는 그냥 면접 전에 서류 심사 정도로만 생각하셨죠? 근데 틀렸습니다. 이미 자소서는 합격을 따놓은 상태에서 면접을 보는 거예요. 귀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이렇게 써가지고 뭐 연락 오던가요? 앞에 몇 줄 읽어보고 또 똑같네 이런 생각 든다니까요. 안녕하세요. 언니 따라 병원 간다입니다. 여러분들, 자소서 쓰실 때 저는 밝고 유쾌한 성격이라 동료들이랑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. 귀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배우는 자세로 임하며 성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. 연락이 잘 없으니까 좀 잘 써보고 싶어서 제 영상 보러 오신 거 맞죠? 자소서에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지원 동기, 그리고 성격의 장단점, 또 입사 후 포부 이런 건데, 솔직히 속마음은 그냥 돈 벌려고 지원한 거잖아요. 근데 그거를 좋게 포장해서 쓰려고 하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죠. 그래서 결국 챗GPT 돌려서 똑같은 자소서 쓰거나 한 번 쓴 거 그대로 막 여기저기 돌려 쓰는 그런 자소서 많습니다. 그런데 그런 자소서는 딱 보면 티가 나고, 무엇보다 병원이 지원자에게 궁금증을 느끼지 못합니다. 즉 매력 없는 자소서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. 제가 실제로 면접관 입장에서 이런 자소서 많이 봤는데 앞에 몇 줄 읽어보고 또 똑같네 이런 생각 든다니까요. 여러분들, 자소서는 내 친구한테 나를 소개하는 그런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이 병원이 나를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자기소개서여야 합니다. 병원이 내 자소서에게 궁금해하는 것은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, 우리 환자를 잘 대할 수 있을까? 자, 두 번째, 우리 선생님들이랑 잘 지낼 수 있을지. 그리고 세 번째, 우리 병원에 도움이 될 만한 역량이 있는지. 네 번째, 우리 병원에 왜 지원했는지, 그래서 그 지원한 마음이 진심인지. 자, 그래서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잘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항목별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. 우선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보통 지원 동기입니다. 이 지원 동기에는 내가 그냥 단순히 코디네이터라는 직무를 선택했기 때문에 지원한 게 아니라 내가 지원한 이 특정 병원이 좋아서 지원했다 라는 것이 나타나야 합니다. 자, 예를 들면 보통 이제 코디네이터 직무가 좋아서 지원하게 됐다 이런 내용에, 저는 여러 서비스직 경험을 하다가 좀 더 안정적이고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직무가 무엇이 있을까 하다 찾게 된 직무가 코디네이터입니다. 그래서 제게 그 코디네이터가 잘 맞을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단순히 코디네이터 자리가 나서 지원했어요 이런 거는 아무런 매력이 느껴지지 않습니다. 제일 포인트가 되어야 되는 거는 왜 우리 병원에 지원했는지가 드러나야 되는데,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 일단 이런 지원 동기를 쓰기 전에 그 지원한 병원의 정보를 좀 알아내는 겁니다. 예를 들면 홈페이지나 요새는 유튜브 하는 병원 많잖아요. 유튜브를 좀 찾아보시고 그 병원만의 분위기, 진료 철학 같은 걸 알아내는 거죠. 자,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. 예쁜 병원은 환자와 직원 모두에게 따뜻한 분위기를 중시하는 곳이라 알고 있습니다. 저 역시 환자에게 편안함을 주는 태도를 중요하게 여겨왔기 때문에 이 철학에 공감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왜 많은 병원 중에 하필 우리 병원이냐, 이 특정 이유를 적어주셔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으로 성격의 장단점이죠. 저는 성격이 밝고 긍정적입니다. 이 부분은 사실, 그러니까 여러분의 진짜 성격의 장단점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떤 성격을 가져서 지원한 병원의 선생님들과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단순히 진짜 내 성격을 적으시면 안 됩니다. 자,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. 카페에서 근무할 때 주문이 몰리면 서로 힘들어질 때가 많았습니다. 그때마다 저는 먼저 동료에게 제가 이 부분을 맡을게요 하고 부담을 덜어주려 했습니다. 덕분에 동료들도 저와 함께 일할 때 편하다고 말했고 팀 분위기도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. 이런 제 성향은 병원에서도 선생님들과 원활히 협력하며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. 자, 이렇게 쓰면 구체적인 경험으로 나는 동료와 잘 지낼 수 있는 성격이다를 보여주고 병원에서 실제로 기대하는 팀워크와 협력으로 연결되죠.
자, 이제 입사 후 포부가 남아있는데요. 자, 입사 후 포부는 내가 이 병원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얼마나 오래 다닐 수 있는지, 그리고 병원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, 이 세 가지가 나타나야 됩니다. 귀사와 함께 성장하는 그런 코디네이터가 되겠습니다. 이거는 너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입니다. 그리고 귀사라는 말을 좀 하지 마시고 그 지원한 병원의 실제 이름을 좀 넣어주세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. 저는 단순히 일을 잘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오래 근속하며 병원과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. 또한 환자에게 따뜻하게 다가가고 동료 선생님과 협력하며 예쁜 병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가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. 아, 그리고 제가 실제로 면접을 많이 진행해본 면접관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딱 하나가 더 있는데, 보통 이건 안 적으시거든요. 근데 이거 안 적으시면 그냥 일자리 찾는 사람으로 보입니다. 뭐냐면 내가 지원한 이 병원이 그 생각하는 가치, 그 가치에 대해 나도 공감한다라는 그런 거를 좀 적어주시면 너무 좋아요. 자,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. 예쁜 병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강조하는 환자와의 신뢰, 직원 간의 존중이라는 메시지를 보았습니다. 저 역시 환자와의 신뢰, 동료와의 팀워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으로서 이 철학에 깊이 공감합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적으시면 이 지원자가 그래도 우리 병원을 좀 찾아봤네, 뭐 SNS 검색 좀 해봤네,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성실한 느낌도 들고 열정도 있어 보이고, 그러니까 좀 달라 보일 수 있는 그런 포인트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좋은 자소서의 예시를 좀 이렇게 좀 올려드리겠습니다. 요거를 좀 참고하시고 적으셔도 좋습니다. 여러분들, 자소서는 그냥 면접 전에 서류 심사 정도로만 생각하셨죠? 근데 틀렸습니다. 이미 자소서는 합격을 따놓은 상태에서 면접을 보는 거예요.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으로 오늘 그 자소서 다시 한번 써보세요. 아, 그리고 혹시나 이력서 쓰시는데 뭐 고민이 있거나 좀 뭔가 잘 안 된다, 뭐 궁금하다 하는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다 남겨주시고요.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